자, 얘를 모델링을 할 텐데 얘도 별거는 없어요. 별바는 없는데 방금처럼 작업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모델링을 해보죠. 자, 일단은 사각형 형태를 그려서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폭이 92, 높이값은 6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돌출하는 값은 44. 바디 생성.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자, 위에 부분 일단 여기를 잘라내야 되겠네요. 사각형 형태로. 얘는 3D를 2D로 바꾸고 Z값을 여기로 바꾼 상태에서 사각형 그리기에서 얘를 체크하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때 폭이 얼마냐면 폭이 69에서 14를 빼네요. 69 마이너스 14. 자, 이만큼 그려서 얘를 가지고 잘라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아래로 커팅을 할 건데 얼마만큼? 얼마만큼이냐면은 44에서 14를 빼네요. 44에서 14를 빼니까 30만큼 커팅하겠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뭔가 커팅이 되네요. 그럼 얘도 뭐 사각형 그리기에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폭은 얼마냐면 커팅하는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92 플러스 69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높이 값은 60에서 14를 빼네요. 60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형상 관통이네요. 바디 커팅 형상 관통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구퉁이에서 뭔가 하나 따내지는데요. Z값을 여기로 해놓고 14로 해놓은 상태에서 색깔이 지금 좀 구별이 갔으면 좋겠는데 속성을 끄겠습니다. 선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는데 폭이 얼마냐면 21. 그 다음에 높이 값은 60 마이너스 44. 60 마이너스 44. 16이 나오네요. 얘를 가지고 커팅하겠다. 형상 관통 되겠죠. 얘를 제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고요. 자, 평면 보기를 해서 Z가 14인데 파이가 20짜리를 그리라는데 20짜리를 여기다 그리죠. 근데 20짜리 위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하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23, Y로 마이너스 22네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X로 23, Y로 마이너스 22.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커팅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가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그럼 얘를 도형을 그리려면 얘는 작업평면이 우측면이 돼야 되겠네요. 작업평면을 우측면으로 하시고요. Z값을 여기 이 면에다가 Z를 잡고 우측면 보기를 한 다음에 얘는 기준이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네요. 그러면 원을 그리는데 파이가 10파이짜리다.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시고 X로 30, Y로 22. 자, 그럼 얘가 이제 그려지겠고 등각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겠다. 방향은 뒤쪽으로 바디 커팅 하겠다.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로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경로를 생성을 해 보죠. 자,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전체 솔리드 소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위에 부분에서 여기를 제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엣지를 선택을 해서요. 공구는 그냥 10파이짜리 평행대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딱히 됐고 진입복귀에서는 확장 기능을 쓸 거고 측면 가공은 쓸 건데 여기에서 S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안 나오죠. 얘가 왜 안 나올까? 다시 이 부분에서 69라고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위치가 정확히 찍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S L로 해볼까요? L로는 안 찍히는데 두 점 간 포인트 거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작업 평면이 지금 뭘로 되어 있나? 작업 평면이 우측면으로 되어 있네요. 작업 평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 평면으로 바꾸고 다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다. 공구는 얘로 하고요. 절삭 조건 측면 가공에서 간격을 S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55로 나오고요. 55 나누기 5 11이네요 11번을 작업을 할 거다. 간격은 5로 이렇게 해서 연결 조건에서는 44 소재의 높이가 43인가 봐요. 44에서부터 증분으로 0까지 이렇게 됐는데 진입복귀에서 확장을 써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제거가 되겠죠. 자, 제거하고 이 동그라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나사밀은 나사내는 거고요. 헬릭스 보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대상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센터를 찍게 하고 공구는 10파이짜리 얘로 한다고 하고요. 가공 여유는 다 0을 놓고 작업하는 걸로 하고 피치 값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치를 1씩 주겠다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재료 상단 위치는 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여기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얘는 14에서 0까지 작업하는 거네요. 여기를 마이너스 0.5까지 하겠다 해주시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건데요. 평면 보기를 해보면 원형으로 도는 거죠. 도는데 정확하게 가운데가 지금 0인 위치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삐삐 도는 거예요. 돌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돌면서 밑에 바닥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서 원으로 돌면서 다시 센터로 나와서 위로 빠지는 형태. 이게 이제 헬릭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걸로 해서 평면에서 끝날 것 같네요. 여기를 제거를 하고 원형으로 돌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면에서 작업할 내용이에요. 자,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자, 우측면에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WCS를 우측면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우측면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작업 평면도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등각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소재를 지금 이렇게 물고 작업을 한다 라는 얘기고, 원점이 여기 바닥에 있어요. 원점 위치를 바닥에다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공을 했을 때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작업이 끝났고요. 얘는 TOP로 하고, 얘는 우측면이 R G55. 자, 여기서 얘네들은 지우고요.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할 부분을 얘로 잡고요. 엣지를 공구는 얘로 하고, 조건에서 나머지는 다 됐고, 측면 가공 횟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값이 되겠는데, 나누기 5 9번 여기를 5로 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얘가 되겠고,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0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1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얘는 10파이짜리니까 그냥 드릴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센터에다가 드릴로 평행등으로 그냥 찍겠습니다. 얘는 드릴 사이클로 하고, 재료 상단은 얘로 잡고, 가공 깊이는 깊이가 여기까지 주는 거죠. 여기 위치까지 해서 마이너스 14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날끝 보정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보정값은 한 얘를 2mm 정도 추가하겠다. 자, 해서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면 공구가 얘를 가지고 그냥 밑에까지 꼭 쑤신다는 얘기죠. 뭐야 이거? 18짜리가 아닌가? 18짜리가 맞을 건데 맞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얘가 같이 먹으려나? 얘를 한번 모의가공을 해보죠.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자, 모의 가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이쪽에서 작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자, 얘는 G54니까 얘를 옵셋 번호를 0으로 해서 하고요. 얘는 55니까 옵셋 번호를 1번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0번, 얘는 1번 이렇게 하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WCS를 평면에다 놓고 작업 평면도 평면에다 놓고 등각 보기. 자, 지금 어디를 해야 되냐면 정면에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WCS를 정면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작업 평면도 정면으로 잡고, 아니지, 정면이 아니고 평면이죠. 이거는 평면으로 잡고, 자, 이 상태에서 Z축을 동일한 방향으로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를 작업을 하는데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공구는 얘로 하고 절삭 조건 그대로 하고 진입 뽑기 그대로 하고 측면 가공해서 간격을 S,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4, 3번 정도 하면 되겠네요. 간격은 5로 해서 3번 정도 하겠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여기, 가공 깊이는 여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이 됐고, 얘가 이제 평면이 지금 설정이 안 됐구나.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여기 얘는 지워지고 얘도 지워져야 되겠고, 자, 얘는 정면이니까 F 다시 G 56.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평면에서 작업하고 우측면에서 작업하고 정면에서 이게 남네요. 그러면 측면 가공을 한 번 더, 측면 가공을 한 번 더, 4번. 자, 다시 전체 모의 가공을 했을 때 평면에서 작업, 우측면에서 작업, 정면에서 작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현상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코드가 옵셋 번호가 2번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얘를 2번으로 하겠다 해주시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출력을 했을 때 54, 55, 56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백플롯에서 얘는 한 400 정도 띄우겠다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얘는 상당히 밑에 떨어져 있네요. 불순날수가네. 뭐 여하튼 세팅을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색다른 걸 한번 보여줄까요? 얘를 작업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보고 싶어요. 즉 머시닝 센터의 기계 형상을 보면서 보고 싶은데 그걸 보려면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은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머신 시뮬레이션, 얘를 체크를 해서 얘를 끌어다가 놀 자리가 없네. 그냥 이대로 하죠.
자, 맨 왼쪽에 있는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가 5축 형태로 되어 있는데 5축으로 해서 이거 할 수 있겠나? 평면, 우측면, 정면 잘하면 할 수 있겠네요. 기본 기계 타입을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면서 도구 되고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이제 워크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all element, automatic, position 되어 있고 픽스처가 don't use 스톡 형상인데 마스터캠 스톡 이걸로 하겠다. 픽스처는 냅두고 포지션은 자동으로 하면 될까? 이대로 하는 걸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눌러 보겠습니다. 색다른 화면이 뜰 거예요. 근데 섹션 어쩌고 저쩌고 파운드 인 더 리소스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제 거가 컴퓨터가 좀 버벅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돌아갈 건데 안 보이네요. 뭐라? 안 보이네. 그럼 머신 타입을 바꾸겠습니다. 어라? 시뮬레이션 is still loading. 로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안 보이는데 그건 로딩을 하고 있어. 다시 한번 테스트. 기계 타입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계 타입을 4축으로 해도 되나? 4축 5축 이런 머신 센터를 문형이라고 그래요. 문형 타입. 테이블이 가만히 있고 XYZ가 공과 다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때려 박으면은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이게 왜 내 건 안 되지? 딸리나 봐요. 뭐가 딸리는지. 이걸로 해볼까? 안 되네요. 됐다. 뭔가 됐는데 지금 위치가 잘못 잡혔네요. 지금 이게 이제 기계 시뮬레이션인데 얘는 지금 척에다가 원형 척에다가 문 건데 이렇게 하면 때려 박을 것 같은데 좀 높이 공작물을 장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얘를 닫고 로딩을 하고 있다고? 로딩 끝났는데 뭘 하고 있지? 여기 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Z축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얘를 한 100 정도 올려볼까요? 100 정도 올리면 좀 크나? 자, 올려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호공에다 띄워놨어요. 일단은 띄워놓고 얘가 작업은 지가 알아서 할 거고 일단 한번 돌려보죠. 얘를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게 이제 평면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파넬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작물이 틀어져야 되는데 충돌 났네요. 계속 해 그냥. 뭐라? 지금 이게 기계 타입이 안 맞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작물 원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 타입하고 현재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얘는 아까 다른 타입이 맞겠네요. 5축은 공작물 소재가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는 기계 구조가 좀 잘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공작물이 턴된 상태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비가 갖춰지면 이제 얘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때려 박았지? 여기가 이렇게 가고 틸팅되는 각도가 뭐가 안 맞는지.
일반 3축은 얘가 필요가 없는데 5축은 이런 이제 그 틸팅 각도 어느 축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계의 특성을 세팅을 맞춰줘야 돼요. 이런 게 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얘를 모델링을 해보죠. 얘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네요. 일단은 96에 높이가 61. 자, 사각형 그리기에서 찍고 제가 96, 그 다음에 얘는 61. 자, 이렇게 해서 등각 보기 하면 되겠고요. 자, 돌출을 하는데 48만큼 48 하겠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좀 날리네요. 날리는데 한번 특이하게 해볼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를 생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속성은 안 쓰고요. 선 색깔을 좀 바꾸고요. 여기다가 두께를 좀 줘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 하나만으로 한번 돌출을 해볼게요. 돌출.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이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얘 하나, 유지도 이런 기능이 있죠. 선 하나로 돌출시키는 거. 자, 얘를 돌출할 건데 돌출 방향을 아래로 하겠다. 아래로 하는데 여기에서 바디 커팅을 하겠다. 얼마만큼이야? 높이가 48에서 23을 빼네요. 48 마이너스 23, 48에서 마이너스 23, 그렇죠? 25만큼 커팅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커팅하면 안 되고요. 여기 벽 두께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께를 줄 수 있는데요. 양쪽 방향으로 두께를 줄 건데, 두께를 얼마를 줄 거냐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26, 96 마이너스 26 하면은 70이겠네. 70만큼. 양쪽으로 해서 상관없겠죠. 자, 양쪽으로 70만큼 두께를 줘서 아랫방향으로 25만큼 내려가면서 커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선 하나로는 원래는 솔리드는 닫혀있는 대상으로밖에 안 되는데, 벽 두께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열려있는 대상도 솔리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도 해볼까요? 여기도 선을 생성을 해서 돌출 기능으로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 반대 방향으로 커팅을 할 건데, 얼마만큼? 얘는 48-25 48-25 23만큼 하는데, 벽 두께는 벽 두께는 61-38 61-38 23, 양쪽 다 23으로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커팅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필렛은 뭐 필렛 주면 되겠고, 평면 보기를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선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려 볼까요? 선을 그리는데 이 직선에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선을 그려요. 근데 선의 길이 값을 얼마로 할 거냐면 35에다가 7을 더하니까 35 플러스 7 42만큼을 여기를 그려요. 이렇게 한 다음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할 건데, 아래쪽으로
바디 커팅 형상 관통하겠다. 벽 두께는 얼마로 할래? 벽 두께는 14니까 7mm씩. 이렇게 커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R7로 되어 있는 이건 6이고 I는 7이네요. 그러면은 필렛 기능을 쓰겠습니다. 솔리드 필렛으로 면을 이 솔리드의 엣지만 선택해야 되니까 이 엣지만 선택되게 해놓고요. 이 엣지하고 이 엣지를 선택을 하고 R 값을 7로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엣지하고 이 엣지를 선택을 해서 얘는 6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됐죠.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이 형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얘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게 해서 설정해서 파단선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해주고 얘를 180도로 하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지금 여러분들 정면도에 해당이 되겠고, 우측면 보기 하면 이게 우측면도가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면도가 이게 평면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삼각법으로 풀어볼까요? 자, 심심한데.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삼각법으로 푸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도면 추출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 사이즈가 A4 사이즈 들어가나? A4 사이즈로 하겠다. 그 다음에 방사형은 180도. 아까 원호의 그 표시예요. 은선은 감추겠다. 은선? 표시해도 되겠죠? 배율은 1로 하겠다. 얘는 ANSI 규격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을 누르면 레벨은 몇 번이나 할래?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뿌려지는데요. 평면도, 우측면도, 그 다음에 정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은선이 없는 게 낫겠네. 그러면 은선을 감추겠다. 전체 표시, 전체 감춤, 하나 뷰. 얘를 은선을 감추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필요 없죠. 얘만 은선이 필요하겠구나. 전체 감추고 얘만 은선을 표시하죠.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작긴 작네. 사이즈를 A3로 바꿀까요? 이렇게. 어라? 뭐야? A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율은 다 1대 0으로 했고요. 뭐 따로 뷰를 추가할 대상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됐고, 확대도 할 수 있어요. 단면도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형상을 간단하게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D 도면이 뽑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치수만 뽑으시면 돼요. 쭉쭉쭉 뽑고, 지금 중복된 대상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쉐이딩을 해보면 얘는 렌더링이 되어 있는 거고, 얘를 2D 도면화 시킨 게 얘다 라는 얘기예요.